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빠 이영입니다. 최근에 우리 리팬분들의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매출을 내고 1등을 한 대단한 경험이 없는데 저는 대체 어떻게 합니까? 라고요. 물론 여러분의 경험 중에는 엄청난 매출을 내고 어디서 우승하고 했던 뭐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공 경험이란 건요, 수치화된 비교 우위, 즉 비슷한 조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만 더 우월한 영역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첫째는 과거보다 수치가 좋아진 거, 둘째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었던 경험, 세 번째는 평균값보다 탁월한 경험을 찾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없다, 저런 경험이 있었으면 난 벌써 합격했지, 뭔 소리냐,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사례와 함께 보여드리려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사례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례 나오는 분들도요, 사실 처음에는 별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수치화도 어렵다, 불가능하다, 뭐 이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야기 나누면서 관점을 바꾸니까 본인들의 경험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소 쓸 때 무슨 경험을 써야 하는지 한참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면접에서도 면접관의 시선을 사로잡고 싶으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볼까요? 과거보다 수치가 좋아진 것.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크기가 작더라도 전과 비교해서 비약적인 성공을 했다면 오케이, 비약적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성장했으면 오케이. 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리팸님이 의뢰해주신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분은 퓨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대기줄이 너무 길어져서 손님들이 대기하다가 불만을 쏟아내셨나요? 그래서 일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혹시 조금이라도 개선했던 포인트가 있냐 이거 물어봤더니 손님들이 메뉴를 고르는데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다른 식당 갔을 때 메뉴 고르는데 10분 이상은 걸리지 않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메뉴판을 자세히 보니까 추천 메뉴가 따로 없었대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메뉴 고르는데 처음 보는 메뉴를 보면서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추천 메뉴판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많이 팔리는 메뉴를 메뉴판 맨 앞에 붙이게 됐대요. 손님들이 메뉴를 고민하는 것에도 시간이 5분 이내로 단축해서 대기줄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엔 이분도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낸 게 아니라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되게 자신 없어졌어요. 근데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성공 경험으로 녹여낼 수 있는 수치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자소서 면접에 녹여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퓨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당시 메뉴 추천표를 만들어 회전율을 30%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식당에 대기줄이 길어져 손님들의 이탈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보니 손님들이 메뉴를 고르는데 평균 1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블로그 평판도 좋은 새우 로제 스파게티를 따로 추천 메뉴판으로 만들어 기존의 메뉴판 맨 앞에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기시간이 5분으로 줄어들었고 회전율도 30%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엄청나게 대단한 숫자가 아닐지라도 나의 경험을 잘 정리해보면 이렇게 그럴듯한 표현이 됩니다.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 변화값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말이 좀 어렵네요. 절대값은 뭐예요? 매출이 하루에 3만원 늘었습니다, 매출이 10만원 달성했습니다, 이런 게 절대값이에요. 상대값은 어제에 비해서 10% 증가했습니다, 어제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값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크기가 작아 보이더라도 그것 자체가 성장했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겠죠. 자, 혹시나 수치화 찾아내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요 위에 보이시는 거 요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볼까요?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었던 경험. 자, 보통 이런 거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공모전이나 대회에 나가서 수상한 경험을 떠올려요. 물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뭐 모든 사람이 대회 나가지도 않을 뿐더러 나간다고 또 우승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나았다 라고 말할 걸 찾기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 찾으려고 생각하면 찾아져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놔버리면 못 찾는 거야. 우리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의 주인공도 수상 경험도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대학 시절 조별과제 경험을 찾았어요. 이걸로 성공 경험을 어떻게든 만들게 된 거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취준생 B는 항상 특별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나열하다가 대학 시절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나았던 점이 있는지 물어봤고, 조별과제에서 다른 팀보다 성적이 조금 더 잘 받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죠. 자,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선정도서를 읽고 핵심을 요약해서 팀원들이 발표를 하는 건데, 그때 당시 팀원들이 잘하는 역할을 분배해서 7팀 중에 2등을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경험을 성공 경험으로 풀어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조별과제에서 7팀 중에 2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 말하기 수업에서 선정도서를 읽고 발표를 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때 저는 전달력을 높이는 것에 대해 고민하던 중 팀원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과제를 배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디자인학과인 팀원에게는 요약 내용에 맞게
그림을 그리겠고 스피치에 강점 있는 팀원에게 발표를 시켜 전달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달력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7팀 중 2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런 경험은 저 CR도 안 맺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필살기 만들 때 꼭 고려해야 될 거 역량 구조도라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에서 이분이 의도한 바가 목표에 영향을 줬어요.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역할을 분배했는데 전달력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오르게 됐죠. 7팀 중에 2등을 했냐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를 기획해서 이걸 달성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이 기획이 현실화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도와 결과, 즉 목표 달성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결국 관점의 차이입니다. 난 저런 경험 없다는 생각하기 전에 아니 저런 경험 있으면 난 벌써 취업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경험이 있는데 취업 안 되는 사람 진짜 많어. 열나 많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관점을 가지고 내 경험을 재해석하는 거, 그리고 경험이 없다면 이 관점을 가지고 짧더라도 경험을 만들러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성공 전략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이 반이라고 했듯이 일단 한번 시도해 봅시다. 처음 쓰다 보면 별로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요, 팀을 꾸려서 함께 첨삭도 해보세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을 누군가가 찾아주기도 한답니다. 자, 저도 여러분의 성공 경험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쓸데없이 할 필요 없고요, 필살기에 집중하세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